아, 자, 다음으로는 우리 정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는 이렇게 서경별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 정가정은 지금 정서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창작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가 누구냐? 라는 것을 먼저 또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사람은 밑에 나오죠. 정서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중기의 문인으로 호는 과정이다. 호가 과정이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정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가 그 정신인데 그쵸? 성과 호 과정이라고 하는 호를 썼다. 그래서 결국 이 정서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정서가 불렀던 노래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성과 호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 내용을 보면 고려 의종 때 이제 저기 쉽게 이야기하면 의종 때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오죠. 모친인 공예태우의 동생의 남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문장이 뛰어났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뭐 저기 누구 동생을 이제 의종의 동생을 뭐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뭐 반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고 나중에 뭐 의종이 야 나중에 뭐 복직시켜줄게라고는 했지만 결국 의종 때는 복직이 되진 않고 의종이 이제 쫓겨난 뒤에 20년 뒤에는 다시 간직이 등용됐다. 그러니까 요 시기 지금 정가정을 불렀던 시기는 의종을 생각하면서 그죠? 임금을 향해서 이제 나 변함없이 지금 충절을 가지고 있다. 나 충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으로 담아서 이야기하는 문학 작품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하네요. 내 님을 자, 보자.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나니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화자는 지금 정서, 말하는 사람은 정서와 같은 입장이겠고, 그리고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더라. 왕 누구더라? 고려 의종을 이야기하지 않나? 적어봅시다. 고려 의종. 내 님을 막 그리워하고 있대요. 그리워해서 운이 다니 울고 지냈더니 울고 있으니 이런 얘기죠. 울고 지냈더니 그러니까 의종이 그리워서 울고 지냈더니 그 다음 봅시다. 접동새 여러분 접동새 산에 있는 접동새가 그치? 접동새가 접동새 그리고 나 비슷하다 이스타요이다 비슷합니다. 그럼 뭐야? 산 접동새와 화자 본인이 지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데 산 접동새 저기 접동새도 막 울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야 산 접동새랑 나랑 처지가 비슷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쟤도 울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얘들아 이 접동새라고 하는 거는 결국 화자의 감정이 그렇지?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감정이입의 대상. 그렇죠. 그렇지? 왜 여러분들 이 접동새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이제 문화작품에 자주 등장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어떤 것을 의미했냐? 한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제 고독한, 그지? 고독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걸 고독을 나타내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한과 고독의 표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찌됐건 자, 산 접동사가 나와 비슷하다. 난 비슷하다. 그러면서 아니시며, 자 여기서는 앞에서 좀 내용을 좀 넣어볼까? 그냥 아니시며 하면 조금 맥락이 조금 잘 안 잡힐 수 있어서요. 여기 앞에다 이런 내용을 살짝 넣어봅시다. 나에 대한 나에 대한 말은 진실이 이렇게 한번 넣어봅시다. 나에 대한 말은 진실이라는 게 앞에 내용에 있다라고 치고, 나에 대한 말은 진실이 아니시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한간에 떠도는 말들은 진실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거칠이신들, 그러니까 거짓인 줄 이런 얘기죠. 왼쪽에 나와 있죠. 거짓인 줄. 그 다음에 아으가 나옵니다. 아으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저기 서경별국에서 이야기했던 악률을 맞추기 위해 삽입하는 거 기억나니? 악률을 맞추기 위해 삽입하는 거. 그렇지. 여음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얘기해 줄게. 그냥 감탄사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탄사로 볼 때는 이걸 해석을 하겠죠. 라고 감정을 표현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하겠고, 여음은 뭐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악률을 맞추기 위해 넣은 거니까 그냥 뭐 해석을, 그러니까 저기 실질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거 거짓인 줄은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뭐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지만 두 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얘는 여음이 될 수도 있고 감탄사로도 볼 수 있다. 견해가 두 개라서 그래. 견해가. 자, 어쨌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니시며 이제 거짓인 줄, 그 다음 거짓인 줄을 잔월 효성이 아르시리이다. 즉 잔월 효성이 미안합니다. 자, 잔월 효성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럼 얘들아 무슨 얘기냐? 잔월 효성이라고 하는 건 해석 한자가 있으니까 잔월 왼쪽에 나와 있네요. 이제 조금 남아 있는 지는 이런 의미니까 지는 달 그리고 효성 새벽 효자지. 새벽 효자 새벽의 별.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말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줄을 이 잔월과 효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이거 진짜 아니야. 그렇죠? 거짓말이야. 근데 이게 거짓인 줄 알고 있는 거는 하늘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알고 있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월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어볼까?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화자가 결백함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겠고, 그렇죠? 잔월 효성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 넋이라도 얘들아 왜 그 혼 이러죠? 그 넋이야. 넋이라도 님은 그러니까 님과 한 곳에 같은 곳에 녀져라. 또 나왔다 얘들아. 녀져라. 녀다. 우리 서경별곡 할 때 배웠죠. 녀다. 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죠. 혼이라도 넋이라도 님과 같은 곳에 녀자. 살고 싶다. 살아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우리 님이라고 하는 건 지금 고려 의종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라도 내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같은 곳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치? 신하로서의 충심, 다른 말로
충정. 충정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네요. 벽이 더시니 리러시니까. 자, 뒤에 있는 건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벽이 더시니 앞에도 내용을 살짝 넣어봅시다. 내 죄를. 지금 이 사람이 유배 갔잖아. 그쵸? 모함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죄를 벽이 더시니, 즉 우기더니, 내 죄를 막 그렇게 우기던 사람이 리러시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즉 도대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감정도 드러나죠. 도대체 그 사람들 누구야?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고 원망. 자,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 절대, 정말 이런 얘기죠. 숫자를 붙였으니까 천만, 아예 진짜 없습니다. 잘못도 허물도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마릿 그죠? 마릿인겨 무사람들의 그 근처의 사람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마릿인더 말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냥 헐뜯던 한간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르뿐죠. 슬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프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님이 나를,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것도 의종이겠죠. 님이 나를 하나 어찌 뭐 벌써 이런 얘기죠.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잊으셨습니까? 벌써 잊었나요 저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는 이제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었다면 이 부분은 자신을 잊은 듯한, 그치? 임에 대한 원망. 벌써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임에 대한 원망 부분도 드러나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아소니마. 아소니마 일단 적어볼까? 아소라고 하는 건 이제 감탄사인데 아소니마. 그다음에 이제 도람 도르셔 들으셔 개우쇼쇼. 그러니까 도람이라고 하는 도로, 돌이켜서 다시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도로 들으시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시어 괴오쇼쇼. 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요 내용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감탄사가 들어갔죠. 이거 마치 우리 뭐랑 비슷하지 않니? 우리 문학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 넣어가지고 했던 거 뭐 있었는데? 제막매가 기억나니? 제막매가 그쵸? 거기 보면 우리 낙구의 감탄사 외에, 물론 완전히 마지막 부분은 아니고 10부치 한가에서 이제 99, 그러니까 즉 낙구의 첫머리에 우리 감탄사 넣었었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얘도 감탄사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향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또는 나타난다. 이렇게. 어떤 흔적이었는데 낙구에 감탄사가 있던 그것과 유사하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감탄사의 위치가 조금 변했지만, 완전 밑으로 갔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를 이렇게 넣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향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용상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니마 도로 들으시오. 제 말씀 들으시고 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다시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나를 사랑한다.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다시 픽업 이런 얘기죠. 사랑해 주기를 바람. 그러면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현대어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여러분들 내용은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기 일단 선생님이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여기 1번과 2번 1번과 2번 써봅니다. 물론 당연히 선생님이 초성으로 좀 힌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직접 한번 채워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여기 쉼표 쉽죠? 자, 우리 1행부터 4행을 기 예전에 한번 했다. 서 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잠깐 주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여러분들 잘 채워 넣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자의 정서, 감정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감정, 정서. 자, 일단 선생님이 이응 미음이라고 적었다. 요건 뭐가 될까? 그쵸? 들려? 안 들려도 선생님 들려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 마음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텔레파시. 자, 그 다음에 기억 리을 이응이래요. 그렇지. 그리움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뭐 임과 함께 살고 싶다. 물론 이제 신화로서의 충정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제 이 내용 문학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함께 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히읗 요거 그래 한 맞아요. 그 다음에 정서가 드러나는 시적 대상 쉽죠? 접동사 아까 위에서 체크했습니다. 그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행부터 4행 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신의 기억 디귿한 처지와 기억 비읍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그치? 기억 비읍 나는 뭐하다 결백하다 결백함 토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신의 결백함을 해명하고 그리고 임에 대한 애원 부분도 밑에 드러나더라. 드러나더라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보자. 41쪽입니다. 41쪽. 자, 공통점 보자. 공통점. 뭐랑? 자, 서경별곡이랑 정가정곡이랑 정가정이랑 비교해 봅시다. 일단 내용은 둘 다 임과 지금 어떠한 상황?
그래서 떨어진 상황.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이별한 상황. 이별했다. 그리고 공통적인 정서. 둘 다 그래서 이별했으니까 임에 대한 뭐 그리움, 공통 상황이 있고. 자, 형식적으로 공통점은요. 음보가 지금 다 같대요. 고려 가요니까. 다 삼음보 이렇게. 얘들아, 이 삼음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빠지는 게 삼음보? 잠깐만 있어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뭐 얘는 어디로 가지? 셋. 하나, 둘. 전부 다 적용해서 삼음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운율이 삼음보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접근할 때 이 정도면 세 가지 단위로 이제 얼추 끊기는구나. 근데 딱 들어맞는 건 아니란 얘기지.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정과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서경별공은 삼음보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내 님을 그리사와 운이나니 이렇게 나오죠. 내 님을 그리사와 운이나니 삼음보 오케이 이렇게 했지. 그리고 산 접동세 난 이스타요이다. 좀 이상하지만 뭐 가능 이렇게. 그치? 아니시며 거칠이신들 아으 뭐 이렇게. 아으는 그럼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아니시며 거칠이신 달 해야 되나? 둘 다 가능이거든. 아까 선 얘기했죠. 영어묘로냐 감탄사로보냐. 마찬가지로 잔월 효성이 뭐 이렇게 잔월 효성이 아르실이 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왜 끊지? 이 삼음보 맞나?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 봤더니 역시라도 님은 한대 내줘라. 역시라도 님은 한대 내줘라 이렇게. 얘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과도 허물도 천만없소이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가능, 맞다 이렇게. 근데 그 나머지 하다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봤을 때 확실한 건 4음보는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3음보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대다수로 많죠. 그러면 3음보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항상. 알겠죠? 그래서 3음보의 리듬을 갖춘다. 그리고 아까 그걸 여음구로 보면은 이제 여음이 반복된다. 여음구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감탄사로 보면 얘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견해에 따라 다르니까 지워주세요. X 이렇게 지워줘. 그 다음에 차이점은 분명히 태도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쵸? 하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소극적이지 않니? 좀 차이가 있죠. 그럼 적극적인 게 뭐가 더 적극적이지? 그렇지, 그렇죠? 서경별곡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서경별곡 정리해봅시다. 서경별곡은 화자의 적극적 태도가 좀 보인다면, 그렇지? 적극적 태도. 그리고 정과정은 다시 사랑해 주세요. 뭐 다시 제 말씀 들어주셔서 사랑해 주세요. 끊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 태도가 소극적 태도라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서경별곡은 있지만 정과정은 없는 거. 그렇지. 연이 구분되지 않는다. 자, 제막매가 아까 그 향가 우리 이전에 봤던 향가와 유사한 점이 있는가? 있죠. 기서결이라고 하는 게 같잖아. 기서결 3단 구성이 같다. 그리고 흔적, 낙구의 감탄사와 같은 흔적이 보이더라. 아소니마 할 때 아까 이야기했었죠? 흔적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유사한 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얘들아, 여요라고 하는 건 얘들아 고려 가요의 줄임말이야. 여요 이렇게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기 나오네. 고려 가요 줄여서 여요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고려 가요는 어떻게 전해졌는가?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학, 악봉.
해서 전해졌다 말하는 거. 의의와 특징이 어디 있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고려 때는 우리나라 글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전돼요. 말로 전해지다가 조선에 와서 이제 우리말로 정착돼서 기록이 됐겠지. 그래서 사실 엄청 많았을 거야. 얘들아 이것만 있지 않고 엄청 많았겠지. 근데 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가 더 솔직한 거야. 조선시대 때 성리학 막 이런 것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막 이런 거는 남녀 상렬지사다 라고 약간 낮잡아 부르는 어이거든요. 이 말 그대로 따지면 남녀 간에 서로 열이 발생하니까 상열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단어 자체에서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비하하는 낮잡아 부르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분명히 고려가요가 더 많았을 거야. 근데 이런 거 다 남녀 성렬지사야 라고 해서 기록을 안 한 거지. 빼버린 거지. 만약에 여기 기록만 됐으면 고려가요가 더 많아졌고 더 풍성해졌고 내용이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졌을라나? 뭐 어찌됐건 그래서 문자가 되지 않은 작품이 많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고요. 쭉 읽어보고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어려운 부분 없네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작품 정리라 그래서 서경별곡을 해두는 건데 좀 보자.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는데, 자 여기 부분 보면 이런 점에서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건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이별의 정원을 드러낸 다른 노래들과는 구별된다. 여기서 다른 노래가 뭐냐면 지금 뭐 가실이나 뭐 진달래꽃이나 이별의 정원도 대표적이고 뭐 이런 얘기 요런 작품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작품이 막 감정 표현이 절제된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이별의 정환을 드러낸다 라고 했다. 요 의미는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절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소극적 태도. 기존에는 소극적 태도가 이제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가실이나 진달래꽃과는 달리 서경별곡이 좀 적극적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절제했다면 왠지 표현할 때 이 정서를 조금 절제했다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태도가 좀 소극적이다. 서경별곡은 근데 적극적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내용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좀 잘 정리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잘 체크했다가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